네, 저는 베페 그릴로라는 코미디언을 다니엘 튜더의 저서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다니엘 튜더가 한국 사회에 슬며시 제안했던 오성운동. 오성운동은 기존 엘리트 정치나 한국의 토크 콘서트처럼 지도자, 리더, 강연자가 일면도로 하향식 가르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이 각 지역에서 정치 의제나 각종 논란의 여지들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고 토론해서 나온 결과물을 다른 지역 사회의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공유하며 국회나 정책 의사 결정자들에게 표현하는 상향식 운동입니다. 이탈리아는 본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정치 참여도가 낮았고 냉소주의가 만연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나타난 게 베페 그릴로이고요. 코미디언에서 시민운동가로 변신한 모습을 보고 한국에서는 가장 비슷한 사람으로 저는 김미화 코미디언이 떠올랐는데 이 책의 뒤에 그분의 추천사가 써져 있네요. 책은 300페이지 정도 길이로 이탈리아에 대해 잘 알지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저 같은 독자들은 읽기 힘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좀 여기서 너무 좀 그 지역성이라던가 뭐 제가 이탈리아에 한국 사람인데 이탈리아에 뭘 그렇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예. 근데 되게 전문적이에요 이게. 어, 뭐 그래서 저는 한 40페이지 정도까지만 이제 정독을 했고요. 나머지는 후루룩 한번 훑어보기만 했어요.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오성 운동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고요. 그렐로가 끄집어냈던 몇 가지 에피소드만 그냥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렐로는 1948년생으로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났어요. 전공은 회계학이지만 우연한 기회에 오디션에 참가해 코미디언으로 데뷔해서 2주 만에 TV 진행자 피포파도에 의해 전격 발탁되는 행운을 얻었죠. 1980년대 초까지 유명 코미디 쇼에 출연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1986년 자신의 이름을 딴 그릴로 메트로 쇼의 주인공이 되면서 코미디계의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합니다. 하지만 1987년 TV에서 당시 이탈리아 총리 크락시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퇴출당하고 이 사건은 그의 삶의 행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어요. 그 후 1993년 국영 방송사 라이에 잠시 출연하지만 무려 1600만 명 시청이라는 기록적인 시청률을 보이면서 그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정권에 의해 다시 방송 출연이 금지되었어요. 이후 그릴로는 방송 복귀를 스스로 거부하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매년 100회가 넘는 국내외 공연을 통해서만 대중과 만나고 있어요. 세상의 부패와 거짓을 향해 거침없는 독설과 조롱을 퍼붓는 그의 공연에는 매회 수만 명의 관객이 참여해 뜨거운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무려 20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분노의 상징 V-Day 운동을 주도했던 그는 얼마 전부터 물, 환경, 교통, 관계, 성장을 기본 주제로 한 오성 운동을 인터넷상에서 새롭게 펼치고 있다고 해요. 범죄자인 세자르 프레비티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2007년 7월 국회로부터 해고당하기 바로 직전에 스스로 사임했어요. 하지만 부정부패의 탈세까지 저지른 프레비티의 충실한 하수인 24명의 국회의원이 아직 국회에 있었다고 해요. 국회 내부의 뇌물수수자들을 쓸어내기 위한 그릴로의 전투는 2005년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릴로는 블로그에 이 범죄자들의 이름과 각 제목에 해당하는 판결을 낱낱이 적어놓았어요. 유럽연합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탈리아의 부정부패를 개선해보고자 했던 그릴로의 방법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방법을 바꾸어 국제적인 신문사들의 문을 두드려 보았어요. 2005년 11월 22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마침내 진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어쨌거나 한 외신의 보도 이후 모든 이탈리아 신문들은 여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국회 내의 범죄자에 관한 기사를 써야만 했어요. 그릴로가 블로그에 선거 후보자들의 범죄 기록을 적는 동안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국민에게서 투표권을 빼앗아갈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극우 파들이 만든 법은 1993년에 만들어진 선거운동 관련법 및 시민에 의한 직선제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릴로는 국회 내부의 범법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본부로 갔고 드디어 2007년 9월 8일 V-Day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릴로는 이날을 시민의 분노와 부패 추방 상징의 날로 삼았고 전국에서 약 200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운집해 거국적인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뉴스위크의 인터뷰에서 현재 이탈리아 국회 안에 사기꾼이 80명이 넘다며 제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역설적인 농담으로 세계의 자국의 부패한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이 운동 후 시민의 정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고 베퍼 그릴로는 국민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이탈리아는 수도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시설을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경영 책임은 수도 회사가 지는 형식의 민영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380%나 오른 요금 폭탄과 심각한 수질 저하 등의 문제로 국민의 극렬한 저항을 받다가 마침내 2011년 6월 치러진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원자력 발전소 재개 총리 및 강요들에 대한 면책특권과 더불어 상수도 민영화, 상수도 가격 결정 민영화 등 4개 정책 항목이 95%의 압도적인 표로 거부되었습니다. 당시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반대표의 법적 효력을 없애기 위해 투표율 50% 미만을 목표로 유권자들의 불참을 유도했으나 트위터,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젊은이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면서 투표율이 57%를 기록했습니다.